상속세 폭탄. 난 상속 거지 안 될래. 참 상속세 관련해서는요. 요즘 말이 많지요. 워낙 상속세가 세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 예. 일본이 55%로 예, 가장 많고요. 대한민국이 50%입니다. 그런데 최대 주주가 되면 20% 할증이 되거든요. 그러면 60%가 됩니다. 이것이 세계 1등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40%고요. 영국은 40%, 독일도 30%, 캐나다나 호주나 싱가포르나 전 세계 14개국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았는데 이게 기업까지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요. 그냥 아파트 한 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상속세를 40% 50%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부담이 안 될까요? 아니 나는 40% 50%낼 상속세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싼 값에라도 팔아서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상속 거지가 안 될래 이 말이 되는 것은요. 기업이거든요. 뭐 중산층이나 서민도 상속받을 때 적게는 뭐 10% 20%부터 많게는 40% 50% 내서 부담이 된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으로 가면요. 이게 50%가 아니라 60%입니다. 60%. 아니 60% 내고 어떻게 말입니다. 기업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저는 60% 내고는요. 기업이 생존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업마다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기업의 자산 가치를 저평가되기를 원합니다. 왜 저평가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세법상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본질 가치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상장 주식은요.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이 이게 기본적으로는 상속세나 증여세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가를 낮게 갈까요? 높게 가져갈까요? 무조건 낮게 가져가는 거예요. 무조건. 예, 무조건 낮게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비상장 주식은요. 그나마 이게 본질 가치만 따지거든요. 본질 가치만. 실제로 말입니다. 주당 손익 가치하고요. 순자산 가치를 3대1, 3대2 비율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 본질 가치입니다. 저는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상장을 하면 그렇게 못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바로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세법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세법 개정하겠다. 이거 세법 개정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내 자산보다가 정신은 항상 고평가되어 있거든요. 꼭 항상이라고 이야기하긴 좀 그런가요? 예,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일수록 더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하려고 치면 이 고평가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상속세를 내니까 문제가 엄청 생기는 거죠. 내고 나면 진짜 기업을 팔아야 되는 아니면 기업을 팔았는데도 건질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PBR, 이 상속세 개편하겠다. 개편해서 쉽게 말하면 더 많이 상속을 쉽게 할 수 있게끔 하고요. 대신에 PBR을 높여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이요. 결국 정부가 어떤 방향은 상속 거지를 안 되게 만들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본질 가치로 가겠다는 게 본질 가치로. 본질 가치로 가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업들이 배당을 안 하잖아요. 배당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PBR이 떨어지겠죠. 주가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미국은 40.5%, 영국은 45.7%, 독일도 40.8%, 프랑스도 39.3%거든요. 일본도요. 36.5%입니다. 우리는 20.1%. 예, 미국의 절반, 영국의 절반, 독일의 절반, 프랑스의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말입니다. 배당을 덜 하면 덜 할수록
주가는 자꾸 가라앉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이제 최대 주주가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자식한테 물려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주가가 바닥을 쳐야 돼요. 그래야지 상속세를 덜 물습니다. 그러니 기업들은 말입니다. 저마다 어떻게 하든 주가가 낮게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상속 거지가 안 되려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상속세가 많기도 많지만 개인이나 혹은 기업이나 너무나 차이가 나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세 제도를 확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는 게 좋냐?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상속세나 자본이득세 세율이 굉장히 불균형해요. 상속세율은 60%잖아요. 그런데 주식을 양도하면 여러분 자본이득세는 25%밖에 안 됩니다. 25%. 저는 차제에 자본이득세, 주식 양도소득세하고요. 상속세율을 맞추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율을 불균형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요. 기업들이 저마다 꼼수를 많이 쓰는 겁니다. 어떤 꼼수를 쓰느냐.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알짜 회사를 자녀 이름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커지잖아요. 그죠? 그 회사가 커지면요. 그 알짜 회사 돈으로 내 회사를 사가는 거예요. 내 회사를. 그러면 나는 주식에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자본이득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싸게 상속을 하는 거잖아요. 알짜 회사를 자녀한테 놔두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져서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나라라면 제대로 그냥 상속도 시키고요. 그래서 100년 기업, 200년 기업, 1000년 기업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본이득세하고 같이 맞추는 방법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배당 소득세 이게 상속을 하면 15.4% 바로 원천 징수되거든요. 문제는 이게 내가 연간소득 배당소득을 2천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배당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원천 징수 세율을 제외하고요. 45.9% 최대입니다. 45점 세율까지 올립니다. 그러면 15.4% 이미 냈는데 49.5% 또 내면 와 세금 지옥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요. 배당 소득세잖아요. 이게 종합과세 하지 말고 일반 분리과세 하고요. 분리과세. 그리고 배당 소득세도 15.4%를 좀 내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말입니다. 결국 시장의 합리화를 더 가져가고요.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더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기업을 옥죄는 법이 많고요. 또 상속을 해줄래도 주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은 결국 나라 자산의 훼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속세, 상속 거지가 안 될래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차제에 이런 부분이 개편이 돼서요.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말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도 저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제발 효율적으로 그런데 반드시 합리적으로 개편을 해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요소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은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